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이제 수학의 계절인 가을을 지나서 만물도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박한쌤의 이슈킹 주제는 수학의 계절인 트럼프가 가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시간이 온다라는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도 이제 4,000포인트를 넘어서서 4,200포인트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어떤 종목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의 큰 흐름에서 지금 현금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건지 수학을 해서 아니면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중간 점검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그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은 꽤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겠다. 중국에 대해서 100%가 넘는 145%. 덕분에 시장은 순간 급락 내려왔다가 나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25%에서 이번 연도 플러스 25%로 즉 50%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15,000포인트에서 25,000포인트로 스탠앤포드 마찬가지로 5,0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6,300포인트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잠깐 조정 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이 비친화적이라고 보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본인이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인한 가을, 수학의 계절이 지나가고 겉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시장을 길들이고 있는 연준 의장, FOMC, 즉 파월의 시간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2025년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미국 스탠앤포 500 지수입니다. 일봉이에요. 중국의 대규모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덕분에 스탠앤포는 5,000포인트까지 6,000포인트대에서 5,00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800포인트에서부터 정확히 평균 5,0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00포인트 가까운 6,920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지금 6,796, 즉 6,800. 스탠앤포어 지수는 그래서 연봉으로 보면 이번 연도 연봉이에요. 마이너스 17.79%에서 플러스 15.75. 정확하게 마이너스 17.79에서 장중 최고가 17.66까지 35%가 넘는 저가 대비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은요. 마이너스 23.44%에서 플러스 24%까지 무려 57%, 47%, 50% 가까운 저가 대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2025년도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를 했다가 싶었는지 중국에 관세 때리는 것을 유예하겠다. 협약하겠다. 해가면서 얘기하자마자 그때부터 주가가 폭등했죠. 나스닥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7%, 스탠앤푸어는 35% 저가 대비. 자, 트럼프 대통령의 수학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래가면서 나스닥 시장도 신고점이 연일 나왔고 스탠앤푸어도 연일 나왔죠. 자, 그런데요.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한 국가의 관세 협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금리를 인하했던 연준 10월 29일 날 0.25%의 금리를 한 번 더 내렸던 연준이 12월 달에는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 라는 발표와 더불어서 시장이 멈칫해요. 물론 종목들은 산발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급등나고 그렇지만 이러한 발표가 엔비디아 주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는 올라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못 올라가고 계속 음봉이에요. 자, 따라서 현재 전 세계 그동안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면서 시총 7천조 원, 미국 돈으로 5조 달러를 돌파 나갔던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이니까 4,000포인트를 기준으로 2배가 넘는 시가총액이죠. 종목 하나가. 엔비디아가 버벅거려가면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은 숨죽여서 이 파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이 관세 위협이라든가 중국과 미국의 뭐 무역전쟁이라든가 이럴 때도 까딱 안 했어요. 근데 10월 30일 날 금리 한번 내리고 나서 12월 11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 미국 시장으로는 12월 10날 FOMC 이제 이번 연도 마지막 남았는데요.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로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발표 나왔어요. 자, 그런데 CPI 지수도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10월 24일 날. 그리고 고용지표는 오늘 11월 6일 날 새벽에 발표가 11월 5일 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발표가 나왔죠. ADT 민간 기준. 지금은 정부가 셧다운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를 못해요. 자,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고용지표도 발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CPI 지수 물가 상승 압박감은 3으로 떨어지고 10월 24일 날. 고용은 10,000 몇 건 예상했는데 4만 몇 건까지 올라오고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은 그럴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덕분에 시장은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요. 미국 나스닥 시장은 음봉으로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종목들은 각자 도약을 합니다. 실적이 괜찮은 테슬라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AI 스마트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아나는데 시장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음봉이 오늘까지 6개가 나왔네요. 210달러에서 지금 195달러대까지 떨어졌죠. 자, 그래가면서 나스닥 시장의 발목이라든가 이런 걸 잡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은 파월이 FOMC 주도권을 다시 지금 미국 재무부에 빼앗겼던 트럼프의 관세에 빼앗겼던 주도권을 다시 연준이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햇볕 정책이나 시장을 올리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거죠.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주도주가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 시장이 버벅거리는 타이밍에 멈춰 있죠. 국내 주식시장은 뒤늦게 지금 오버슈팅 구간으로 막 진입을 했는데요. 한국 시장은. 이 한국 시장의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특히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부분에서 실적으로 과연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지금 이제 4,000포인트대죠.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은 당분간 저는 그래서 박스권 장세를 좀 맴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금리를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기 때문에. 반면에 엔비디아에서 시장의 주도권이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나 애플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뒤늦게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타이밍에서 4,200포인트에서 한국도 그래서 위로는 4,200, 아래로는 3,800, 플러스 마이너스 5%, 상하 변동성 10%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 구간에서 극도의 양극화 현상은 나오겠죠. 하이닉스가 어제 9% 폭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상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틀 내에 10%씩. 자, 그래서 당분간 국내 종합주가 지수는 4,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종목들의 박스권 장세에 대비한 순환매 현상. 하루는 반도체, 하루는 자동차, 그 다음 바이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지수는 제자리인데, 그리고 선수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홈런 칠 생각하지 말고 번트나 내야 한다. 즉 빠따를 길게 잡지 말자. 크게 휘두르지 말자.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 대신에 그럼 시장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내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그러면 의외로 당장 올라가느냐? 그렇다고 판단되지도 않아요. 박스권에서 위아래 변동성만 크게 나오다가 그럼 4,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약간 시간 내 정체 속에서 지수는 묶어놓고 대신에 종목들 간에는 굉장한 상하 변동성 급등, 특히 그 가운데 LG그룹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연말에 다가올수록 LG, 롯데지주, HD현대, SK 하나금융지주, 신세계, GS, 신한지주, LS 같은 이런 지주사들이 왜 갑자기 움직이느냐.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고배당 정책주들, 지주사들. 연말까지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즘 염두하셔가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에서 트럼프의 시간이 가고 이제 제롬 파월의 시간이 오고 있다. 더군다나 뉴욕에서 지금 바뀌었죠. 공화당이 상원에서 패할 가능성도 앞으로 중간 성적표로 봤을 때 무슬림이 당선됐어요. 민주당이. 자, 그래서 파월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분간 박스권 속에서 순환매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11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